만약 제가 여러분에게 회피형 남자를 더 가깝게 만든다고 믿었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그를 밀어내게 만드는 바로 그 행동이라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공들여 쌓으려는 관계가 그의 마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의 생물학적 특성과 뇌의 회로, 그리고 그가 차마 말하지 못한 숨겨진 감정의 역사 때문에 가로막혀 있다면 어떨까요? 대부분의 여성들은 친밀함, 취약함, 긴 대화, 그리고 깊은 감정적 개방이 결국 그의 벽을 허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많이 사랑해주고, 진심을 보여주고, 자신을 더 많이 내어주면 그가 마침내 경계를 풀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회피형 남자에게는 여러분이 감정적으로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의 생존 본능이 깨어납니다. 그것은 그가 당신을 아끼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당신을 원하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가까워짐 자체가 그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신체적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그의 정신은 경계태세에 들어가고 가슴은 답답해지며 몸은 공격받지 않았음에도 조용히 방어할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은 친밀함을 안전함으로 보지만 그는 그것을 압박으로 경험합니다. 여러분은 연결을 위안으로 보지만 그는 그것을 통제력을 잃을 수 있는 무언가로 느낍니다. 그런데 가장 이상한 점은 이것입니다.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도 여전히 사랑을 갈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도 여전히 파트너를 원하고 따뜻함과 수용, 그리고 연결을 갈망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을 두려워합니다. 그 내면의 갈등이 바로 여러분이 마주하는 차가움과 거리감, 그리고 침묵을 만들어냅니다. 진실은 이렇습니다. 회피형 남자는 여러분과 같은 방식으로 유대감을 형성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러분과 같은 방식으로 애착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의 내면에 숨겨진 시스템, 즉 언제 당신에게 다가오고 언제 멀어질지를 결정하는 그 체계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그의 모든 행동을 오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의 유대감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배우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뀝니다. 신경화학적으로 볼 때 회피형 남자는 다른 남자들처럼 섹스를 통해 유대감을 형성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은 종종 많은 여성들을 놀라게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그와 당신의 관계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대부분의 여성들이 회피형 남자의 신경계에는 맞지 않는 방식으로 유대감을 쌓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마음을 열고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부드러움과 개방성, 그리고 공유하는 친밀함이 마침내 그의 벽을 녹이기를 희망합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친밀한 시간 이후에 당신은 옥시토신을 분출하며 더 따뜻하고 가깝고 감정적으로 연결된 기분을 느끼는 반면 그의 스트레스 반응은 정반대로 작동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섹스 후에 친밀감을 느끼게 돕는 바로 그 유대 화학 물질을 그의 몸은 차단하거나 늦추거나 약화시킵니다. 마치 두 사람이 서로 깨닫지 못한 채 완전히 다른 감정의 언어를 말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멋진 섹스가 마침내 그를 마음 열게 하고 당신을 믿게 하며 친밀함 속에서 쉬게 할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에게 섹스는 그저 짧은 도파민 분출, 즉 그 순간의 즐거움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음식을 먹거나 빠른 쾌락을 주는 행동을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기분이 좋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당신이 갈망하는 깊은 감정적 연결로 자동적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당신을 아끼지 않거나 아낄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의 유대감 시스템이 다르게 작동한다는 뜻일 뿐입니다. 사실 거의 언급되지 않는 또 다른 호르몬이 있는데 이것이 회피형 남자를 훨씬 더 깊고 지속적인 방식으로 유대하게 만듭니다. 친밀한 시간 동안 이 호르몬을 활성화하는 법을 배우면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섹스 후에 거리를 두거나 조용히 물러나는 대신 당신을 다르게 보기 시작합니다. 당신을 자신의 팀원, 파트너, 곁에 서 있는 사람, 안전한 사람, 보호하고 가까이 두고 싶은 사람으로 느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이데일리 러브의 가브리엘 하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왜 일반적인 유대감 형성 과정이 회피형 남자에게는 예상대로 작동하지 않는지, 그리고 그들의 유대감에 실제로 영향을 미치는 호르몬에 대해 알아볼 것입니다. 또한 조종이나 압박이 아닌, 이해를 바탕으로 친밀함을 거리감이 아닌 진정한 연결로 바꾸는 방법을 살펴볼 것입니다. 회피형 신경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깊고 차분하며 근거 있는 이해 말입니다. 첫째, 왜 일반적인 유대감 형성이 회피형 남자에게는 자주 실패할까요? 대부분의 여성들은 회피형 남자가 섹스 중에 독특한 뇌화학 반응을 보인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당신이 연결감과 안전함, 감정적 개방성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인 옥시토신을 느끼는 동안 그의 뇌는 아주 다른 일을 합니다. 그는 똑같은 그 감각들을 차단하고 억제하거나 둔하게 만듭니다. 누군가를 따뜻하고 온전하게 안아주려 하는데 상대방이 아주 두꺼운 겨울, 외투를 입고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아무리 깊게 안아도 온기가 그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회피형 남자와 옥시토신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지만 보통 높은 수준인 그들의 스트레스 수치가 그 외투처럼 작동하여 유대 화학 물질이 정말로 스며드는 것을 막습니다. 회피형 남자들은 이것을 겉으로 말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들 자신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회피형 남자가 스트레스나 압박, 압도감 또는 불안을 느낄 때 그의 뇌의 보호 기제가 활성화됩니다. 그리고 많은 회피형들이 거의 끊임없이 이를 느낍니다. 이 기제들이 유대 화학 물질을 차단하는 이유는 그가 친밀감을 원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친밀함이 그의 신경계에 위험하고 예측 불가능하며 무겁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친밀함을 감정적 가까움으로 가는 문으로 경험하지만 그는 그것을 취약성을 유발할 수 있는 무언가로 경험하며 이는 유대 반응이 아닌 생존 반응을 활성화합니다. 이러한 오해는 커플들에게 큰 고통을 줍니다. 여성은 섹스가 그들을 더 가깝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가 나중에 물러날 때 그녀는 상처받고 혼란스러워하며 거절당했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 그는 그녀를 거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까워짐이 자유의 상실이나 통제당함 혹은 감정적 덫에 갇히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내부 회로에 반응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이것은 그녀가 더 가까이 다가가려 하면 그는 더 멀어지는 순환을 만듭니다. 그가 그녀를 원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의 뇌 속 유대 통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회피형 남자들은 흔히 감정적 가까움이 일관되지 않거나 예측 불가능하거나 심지어 안전하지 않았던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많은 이들이 스트레스를 받거나 차갑고 산만하거나 압도된 양육자 밑에서 자랐습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의 감정이 타인에게 너무 버겁다거나 감정적으로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것이 실망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일찍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성인 뇌는 보호 패턴을 형성했습니다. 독립성을 유지하고 통제권을 주며 너무 가까워지지 않는 것 말입니다. 이 패턴은 그들의 신경계에 고정되어 있으며 특히 감정이 자연스럽게 더 개방되고 취약해지는 친밀한 순간에 더욱 강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옥시토신만으로는 회피형 남자를 유대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그에게는 감정적 취약성보다는 안전, 신뢰, 팀워크, 협력을 중심으로 구축된 또 다른 유대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을 활성화하는 호르몬은 옥시토신이 아니라 바소프레신입니다. 바소프레신은 보호, 충성, 책임, 그리고 장기적인 파트너십과 연결된 호르몬입니다. 남자로 하여금 이 사람은 내 팀원이다, 이 사람은 내 세계의 일부다, 이 사람은 내 곁에 두고 싶은 사람이다 라고 느끼게 만드는 호르몬입니다. 회피형 남자는 이 유대 시스템에 훨씬 더 깊이 반응합니다. 왜냐하면 옥시토신처럼 감정적 개방성으로 그들을 압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들을 안정감과 공유된 목적의식에 정박시킵니다. 바소프레신이 활성화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섹스 후에 멀어지는 대신 그는 안정감을 느낍니다. 물러나는 대신 차분하고 꾸준한 방식으로 연결되었다고 느낍니다. 거리감을 두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는 대신 보호하고 싶고 헌신하고 싶으며 감정적으로 존재하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바로 회피형 남자에게 실제로 작동하는 유대 통로입니다. 그렇다면 친밀한 시간 동안 어떻게 이것을 활성화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감정적 강렬함이 아니라 차분한 현존, 일관성, 편안한 연결, 그리고 압도적이지 않고 안전하게 느껴지는 공유된 경험을 통해 바소프레신을 활성화합니다. 압박을 제거하고 그가 숨 쉴 수 있게 해주며 그가 그 순간 줄 수 없는 감정적 반응을 강요하지 않으면서 따뜻함을 보여줌으로써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다급함 대신 꾸준함을, 요구 대신 개방성을, 불안 대신 인내심을 가짐으로써 활성화됩니다. 가까워지는 것이 익사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가 감지할 때 그는 긴장을 풉니다. 그리고 그가 긴장을 풀 때 유대감은 더 자연스럽고 깊게 형성됩니다. 친밀함은 그가 도망쳐야 할 무언가가 아니라 두 사람이 공유하는 무언가가 됩니다. 그는 당신을 자신의 세계에서 안전한 사람, 자신조차 스스로를 이해하기 힘들 때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으로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공간에서 연결이 자라납니다. 강요가 아니라 그의 마음과 신경계가 실제로 작동하는 방식과 조화를 이룸으로써 말입니다. 그러니 섹스 후에 그 모든 껴안기와 달콤한 속삭임이 여러분이 믿는 것만큼 그에게 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그것이 깊게 느껴지고 가까워지는 순간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똑같은 방식으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이 같은 순환을 반복하는 것을 지켜보며 저는 특히 회피형 남자들에게서 매우 명확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여성들은 그들과 멋진 신체적 순간들을 보낼 것입니다. 모든 것이 조화롭고 연결되어 있으며
감정적으로 따뜻하게 느껴지는 밤들 말입니다. 그 후에 그녀는 생각합니다. 이제 그가 마음을 열겠지. 이제 그는 내 곁에 머물고 싶어 할 거야. 이제 이게 진짜라는 걸 그도 마침내 알겠지라고요. 하지만 대신 그는 더 빨리 뒷걸음질 칩니다. 그는 멀어지고 산만해지고 차가워지며 그녀는 혼란과 상처를 느끼며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자책하게 됩니다. 진실은 그녀가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단지 그의 내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오해했을 뿐입니다. 무대 뒤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이렇습니다. 그 순간 당신은 그와 더 가까워졌다고 느꼈지만 그가 경험한 것은 주로 도파민이었습니다. 그것은 지금 당장 기분을 좋게 만드는 화학 물질입니다. 도파민을 가장 좋아하는 간식이나 디저트를 먹는 것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순간에는 기분이 환상적입니다. 잠시 미소를 지으며 긴장을 풀 수도 있죠. 하지만 그 기분이 당신을 그 음식을 판 가게와 사랑에 빠지게 하지는 않습니다. 당신은 빵집이나 아이스크림 가게와 감정적인 연결을 쌓지 않습니다. 그저 다음에 또 먹고 싶을 때 다시 찾아갈 뿐입니다. 그것이 바로 관계가 아직 진정한 감정적 안전을 쌓지 못했을 때 회피형 남자가 섹스를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그는 유대감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달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친밀함이 아니라 안락함입니다. 그리고 거의 아무도 말하지 않는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회피형 남자가 깊은 감정적 애착을 형성하게 만드는 완전히 다른 호르몬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여성들은 그것이 존재하는지조차 모릅니다. 그것은 바소프레신이라 불리며 남자가 누군가와 함께 무언가를 해결하고 있다고 느낄 때 그의 몸에서 방출됩니다. 단지 감정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애정을 표현하거나 친밀함을 나누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팀으로서 무언가에 직면하는 경험입니다. 바소프레신은 남자의 충성심을 그가 함께 어려움을 겪은 사람과 연결해주는 호르몬입니다. 이것이 왜 일어나는지 정말로 이해하려면 아주 먼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과거의 남자들은 앉아서 감정을 공유하며 유대감을 쌓지 않았습니다. 걱정이나 두려움에 대해 긴 대화를 나누며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행동을 통해 유대감을 쌓았습니다. 나란히 사냥을 하고 가혹한 환경에서 살아남으며 집단을 보호하고 어깨를 맞대고 위험에 맞서며 유대감을 형성했습니다. 두 남자가 위협에 직면해 함께 살아남았을 때 그들의 생물학적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딸깍하고 맞춰졌습니다. 그때 그들은 평생의 형제가 되었습니다. 그때 신뢰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때 충성심이 확고해졌습니다. 말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몸이 그것을 기록했습니다. 그 똑같은 생물학적 패턴이 오늘날 현대의 회피형 남자들에게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회피형 남자들은 단순히 당신에게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과 함께 무언가를 성취하고 있다고 느껴야 합니다. 그 차이는 엄청납니다. 하나는 순간을 만들고 다른 하나는 유대를 만듭니다. 섹스 그 자체는 단지 한 순간일 뿐입니다. 함께 일하고 함께 해결하고 함께 극복하는 것, 그것이 진짜 유대이며 그에 대한 친밀감의 영향을 완전히 바꿉니다. 수많은 대화와 경험, 관찰을 통해 제가 배운 것은 이렇습니다. 회피형 남자가 당신과 함께 도파민만을 경험한다면 당신은 그가 가장 좋아하는 식당 같은 존재가 됩니다. 그는 그 기분을 다시 느끼고 싶을 때 돌아오겠지만 그 건물과 감정적으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는 그것을 깊이 그리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에 책임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저 가끔 즐기는 장소일 뿐입니다. 도파민만을 자극하는 여성들을 대하는 많은 회피형 남자들의 방식이 바로 이렇습니다. 하지만 회피형 남자가 당신과 함께 바소프레신을 경험하면 당신은 완전히 다른 존재로 변합니다. 당신은 그의 팀원, 의미 있는 무언가를 함께하는 파트너, 그의 인생 이야기에 일부러 보이는 사람, 가까이 두고 싶은 사람, 보호하고 싶은 사람, 함께 무언가를 쌓아가고 싶은 사람이 됩니다. 남자들이 이 느낌을 묘사할 때 그들은 여성들이 옥시토신을 통해 느끼는 부드럽고 따뜻한 유대와는 완전히 다르게 말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한 팀인 것 같았어요 라거나 그녀가 나를 이해해주는 것 같았어요. 혹은 우리가 무언가를 함께 처리한 기분이었어요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단순한 가까움이 아니라 움직임, 행동, 공유된 노력을 묘사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상황이 매우 실제적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여성들은 회피형 남자가 더 가깝게 느끼게 하려면 섹스 후에 더 많이 대화하고 더 많이 껴안고 더 많은 친밀함을 나누거나 자신의 충성심을 증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그가 실제로 연결되는 유대 호르몬을 자극하지 못합니다. 그는 말을 듣는 것으로 유대감을 쌓지 않습니다. 그는 당신과 함께 성장, 도전 또는 팀워크처럼 느껴지는 무언가를 경험함으로써 유대감을 쌓습니다. 비록 작은 것이라도 두 사람이 함께 극복하거나 해결해 나가는 미션이 있을 때 그는 유대감을 느낍니다.
이것이 회피형 남자들이 종종 자신과 함께 무언가를 구축한 여성들과 계속 연결되어 있는 이유입니다. 함께 무언가를 배우거나 프로젝트를 계획하거나 힘든 순간을 이겨내는 것과 같은 것 말입니다. 그것이 꼭 극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파트너십처럼 느껴지면 됩니다. 이것이 또한 어떤 남자들이 여성과 어려운 시기를 겪은 후에 갑자기 감정적으로 애착을 갖게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설령 그 실현 전에는 관계가 흔들렸을지라도 투쟁 자체가 접착제가 된 것입니다. 연결은 안락함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도전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너무나 많은 혼란스러운 행동들을 설명해주는 부분이 나옵니다. 당신이 섹스 후에 다정하게 껴안고 부드럽게 대화하며 친밀함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할 때 당신은 옥시토신의 세계, 즉 가까움이 사랑을 쌓는 세계에서 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바소프레신의 세계, 즉 팀워크가 애착을 쌓는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그에게 섹스 후의 부드러운 순간은 당신이 기대하는 깊은 감정적 변화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기분은 좋지만 그가 머물고 싶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마음을 열게 만들지도 않습니다. 미래를 보게 만들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한때 사랑스럽다가도 다음 날이면 차가워지는 이유입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생물학적 회로의 문제입니다. 여성들이 이것을 오해할 때 그들은 흔히 그가 친밀함을 즐기지 않았거나 나를 아끼지 않거나 나를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는 단지 그 경험을 다른 화학적 렌즈를 통해 처리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가 나중에 물러날 때 그것은 거절이 아니라 조절입니다. 회피형 남자들은 도파민이 급증한 후에 물러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감정 시스템이 자신이 선택하지 않았거나 구축하지 않았거나 공유된 노력을 통해 얻지 못한 가까움의 위협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느끼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을 통해 유대감을 형성해야 합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회피형 남자들이 친구들과 연결되는 방식에서도 똑같은 패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가볍게 어울리기만 하는 사람들에게는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그들은 행동을 통해 신뢰를 쌓은 사람들에게 마음을 엽니다. 팀 동료, 업무 파트너, 함께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 말입니다. 그들의 감정의 문은 취약성을 공유할 때가 아니라 경험을 공유할 때 열립니다. 그리고 이것이 섹스를 통해 더 가까워진다는 생각이 종종 완전히 오해받는 이유입니다. 섹스는 여성에게 가까움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옥시토신이 부드러움과 위안, 접촉을 통해 유대감을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회피형 남자에게 섹스 그 자체는 그들의 유대 시스템을 자극하지 않습니다. 바소프레신을 활성화하는 더 깊은 무언가가 관계 속에 있지 않는 한 그것은 단지 도파민만을 자극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더 깊은 부분은 신체적 연결이 아니라 팀워크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수많은 여성들을 마음 아픈 일로부터 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것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는 일을 멈추게 해줍니다. 친밀함이 그에게 애착의 열쇠라고 생각하는 것을 멈추게 해줍니다. 회피형 남자가 연결되었다고 느끼게 하고 싶다면 아주 작은 것이라도 여러분이 함께 무언가에 직면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순간들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그것이 그를 감정적으로 변화시킵니다. 그것이 그를 머물게 만듭니다. 그것이 그를 안전하고 충성스럽고 투자하고 싶게 만듭니다. 그리고 일단 그것을 이해하고 나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만약 여러분이 남자에게서 옥시토신만 자극하는 대신 바소프레신을 활성화하고 싶다면 그와 나누는 신체적 가까움을 이해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대부분의 여성들은 자연스럽게 자신이 키스받고 싶은 방식대로 남에게 키스합니다. 부드럽고 감성적이며 다정하고 부드러운 에너지로 가득 찬 방식이죠. 그러한 종류의 친밀함은 여성들에게는 아름답게 작동합니다. 그들의 친밀감을 깨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똑같은 스타일이 회피형 남자에게는 정반대의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를 당신에게 결속시키는 대신 그것은 실제로 그의 내면에서 스트레스 반응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비록 겉으로는 차분해 보일지라도 그의 마음은 조여오기 시작합니다. 몸은 미묘한 압박감을 느끼고 신경계는 연결되기보다는 경계태세에 들어갑니다. 이로 인해 수많은 여성들이 친밀한 시간 후에 남자가 물러날 때 혼란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문제가 있거나 그가 그 순간을 즐기지 않았거나 갑자기 흥미를 잃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개는 전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의 뇌가 그 가까움을 다르게 처리했을 뿐입니다. 그는 그러한 반응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에게 프로그래밍 되어 있습니다. 진실은 그도 유대감을 형성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도 안전함을 느끼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의 몸은 특정한 종류의 친밀함의 연결이 아닌 긴장으로 반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소프레신 활성화에 맞춰진 구체적인 기술들이 효과적인 것입니다. 바소프레신은 보호, 충성, 장기적 연결,
그리고 가까이 머물고자 하는 본능과 관련된 유대 화학 물질입니다. 남자가 한 여성과 바소프레신 중심의 연결을 경험할 때 그는 단지 끌림만을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헌신을 느낍니다. 그녀를 붙잡고 싶고 보호하고 싶고 함께 미래를 만들고 싶은 욕구를 느낍니다. 남자의 신경계를 스트레스에서 연결로 바꾸기 위해 타이밍과 압력을 사용하는 법, 그의 리듬에 맞추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대부분의 여성들은 이러한 변화가 얼마나 강력한지 알지 못합니다. 여성이 남자의 바소프레신 시스템을 활성화하는 방식을 배우면 관계에 대한 그의 인식 전체가 바뀝니다. 친밀한 시간 후에 뒤로 물러나는 대신 그는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거리를 두는 대신 손을 뻗기 시작합니다. 당신을 자신을 잃어버릴지도 모르는 대상이 아니라 자신을 고정하고 싶은 닻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친밀한 시간 후에 갑자기 보호적이고 세심한 남자를 경험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스트레스 기반의 시스템이 아닌 다른 유대 시스템을 활성화한 것입니다. 이제 신경학적인 측면을 살펴보면 상황은 더욱 흥미로워집니다. 회피형 남자들은 종종 친밀한 시간 동안 코르티솔 매개 애착 장애라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감정적인 반응이나 기분 변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문자 그대로 뇌 수준의 패턴입니다. 코르티솔은 신체의 스트레스 호르몬입니다. 회피형 남자들에게 친밀함은 취약성, 가까움, 그리고 노출에 대한 오래된 두려움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설령 그가 당신을 깊이 좋아하고 그 순간이 좋게 느껴지더라도 그의 뇌는 여전히 유대 과정을 방해하는 방식으로 코르티솔을 방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친밀한 후에 더 가깝게 느끼는 반면 그는 이유를 모른 채 압도당하는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가 의식적으로 이건 너무 가까워라고 생각하지는 않겠지만 신경계는 자동으로 반응합니다. 이것은 여성들이 설명하는 익숙한 행동들로 이어집니다. 그는 조용해집니다. 내면으로 침잠합니다. 눈맞춤을 피합니다. 이상하게 거리를 두거나 고민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때로는 피곤하다고 하거나 공간이 필요하다고 말하기도 하고 당신에게 상처 줄 의도 없이 한동안 침묵하기도 합니다. 여성들은 종종 이것을 오해합니다. 그가 마음이 식었거나 친밀함이 별로였거나 비밀을 숨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의 뇌가 그저 그 가까움을 다르게 처리하고 있을 뿐입니다. 코르티솔 매개 애착 장애의 징후를 이해하면 당신은 그의 반응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됩니다. 친밀함 이후의 행동이 당신의 가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친밀함을 팀워크로 바꾸는 것이 강력한 이유입니다. 친밀함이 그가 완벽하게 해내야 할 책임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경험처럼 느껴질 때 그의 신경계는 편안함을 유지합니다. 그는 당신에게 깊은 인상을 주어야 한다는 압박감이나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부담감 혹은 평가받고 있다는 두려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대신 두 사람이 함께 그 순간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처럼 느낍니다. 당신은 그가 모든 것을 리드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밌는 거 해보자라거나 당신과 함께 탐험해보고 싶어 같은 장난스러운 말들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작은 멘트조차 감정적 분위기를 압박해서 파트너십으로 전환합니다. 회피형 성향이 있는 남자들은 진지함보다는 장난스러움에 더 잘 반응합니다. 그들은 강렬함보다는 모험을 통해 연결됩니다. 이러한 에너지를 친밀함 속에 가져올 때 당신은 그의 내면에서 평소 활성화되는 방어 시스템을 우회하게 됩니다. 여성들이 겪는 가장 큰 깨달음 중 하나는 회피형 남자를 유대하게 만들기 위해 완벽하거나 조용하거나 과도하게 관능적일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저 그 자리에 존재하며 함께 참여하기만 하면 됩니다. 회피형 남자들은 다르게 유대감을 형성합니다. 그들은 웃음, 호기심의 순간들, 공유된 움직임, 작은 실험들, 그리고 그들을 현실에 발붙이게 하는 소통을 통해 유대감을 형성합니다. 조용하고 지나치게 진지한 분위기는 종종 그들의 마음을 과도한 생각과 수행 불안으로 몰아넣지만 상호작용적이고 즐거운 분위기는 그들을 이완시키고 감정적으로 열리게 합니다. 친밀한 시간 동안의 대화는 회피형 남자들에게 가장 과소평가된 유대 도구 중 하나입니다. 많은 여성들이 섹스는 조용해야 한다거나 대화가 분위기를 어색하게 만든다고 생각하며 자랐습니다. 하지만 회피형 남자에게 침묵은 두려움이 자랄 공간을 줍니다. 침묵은 불안이 자리 잡을 공간을 줍니다. 침묵은 오래된 상처가 속삭일 틈을 줍니다. 하지만 가볍게라도 말을 걸 때 그것은 그 패턴을 깨뜨립니다. 그것이 그를 당신과 함께 그 순간에 머물게 합니다. 그가 안전하고 사랑받고 있으며 그 경험 속에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회피형 남자와 깊게 유대하는 여성들은 이것을 본능적으로 이해합니다. 그들은 그와 함께 웃고 질문하고 그 순간에 대해 언급하고 그를 격려하며 친밀함을 공유된 발견처럼 대합니다. 그들은 그거 다시 해줘라거나 당신이 그렇게 해줄 때 너무 좋아
혹은 잠깐만, 나 이거 한번 해볼래라고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의 마음을 생존 모드에서 벗어나 파트너십 모드로 이끕니다. 매혹적인 사실은 일단 회피형 남자가 당신과 감정적, 정신적, 신체적으로, 진정으로 유대감을 형성하고 나면 그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솔직해진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만 솔직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두려움, 불안함, 과거의 경험, 감정적 논리, 혼란, 그리고 실수에 대해서도 솔직해집니다. 대부분의 여성들은 일단 그가 유대감을 형성하면 관계가 쉬워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여기서부터 진짜 여정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마침내 애착을 갖게 되었을 때 그는 평소 숨기던 자신의 모습들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 진실들 중 일부는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남자는 여자와 사랑에 대해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들은 거의 인정하지 않는 두려움, 스스로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욕구, 그리고 감정적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당신을 신뢰할 때 당신은 그런 면들을 명확히 보게 됩니다. 그가 당신을 사랑하면서도 왜 뒤로 물러나는지 알게 됩니다. 그의 머릿속에 있는 보이지 않는 규칙들을 보게 됩니다. 그에게 충성심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헌신이 무엇인지, 그리고 사랑에 빠졌을 때조차 그를 두렵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보게 됩니다. 만약 저에게 딸이 있다면 그녀가 누군가에게 마음을 주기 전에 꼭 이해했으면 하는 남자에 대한 5가지 진실이 있습니다. 이 진실들은 수년간의 혼란과 좌절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왜 좋은 남자들이 때때로 차갑거나 무심하거나 일관성 없는 방식으로 행동하는지 설명해 줍니다. 왜 남자들이 여자와 다른 방식으로 사랑에 빠지는지 알려줍니다. 왜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을 두려워하는지, 왜 더 깊은 감정을 숨기는지, 그리고 왜 상황이 유망해 보일 때 갑자기 멀어지는지 설명해 줍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 5가지 진실을 알고 싶다면 남자에 대한 이해와 관계를 완전히 바꿔놓을 그 진실들을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중 일부는 듣기 힘들 수도 있지만 그것이 당신을 수년간의 고통으로부터 보호해주고 안전하고 지속적이며 진정으로 상호적인 연결을 쌓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